오늘 제가 시승해 볼 차량은 하이드로젠 수소 차량과 또 트레일러 차량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차가 정말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세이프티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행을 나가보도록 해볼게요. 고! 자, 이제는 이 만트럭의 TGX 총중량 26톤의 480 차량을 탑승해 볼 예정이고요. 이 차량은 참고로 덤프 트럭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총 앞쪽에는 하나씩만 달려있고 뒤쪽에는 복륜입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총 10개가 있고요. 10x2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디젤 엔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수 통도 따로 들어가 있고요. 또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위에 적재함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재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 만의 TGX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시승이 불가능해서 제가 조수석에 같이 타볼 예정이고요. 전문 드라이버님이 운전을 하시고 저는 옆에서 동승을 하면서 이 차량의 성능을 살짝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해볼게요. 야, 방금까지 제가 TGX를 타다가 TGS를 타서 그런지 뭔가 약간 상대적으로 캡사이즈가 컴포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작은 차가 아니에요, 이 차가.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전벨트까지 같이 매보도록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시승을 했었던 TGX처럼 이렇게 이 만 전용 테스트 트랙을 한 바퀴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TGS 같은 경우도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옵티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 물리 거울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옵티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운전이 편안한 것 같고요. 와, 방금 이제 전문 드라이버님께서 이렇게 운전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엔진음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와, 아까 제가 갔었던 트랙과 다르게 이 차량은 덤프 트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우와, 오프로드를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 와우! 야, 근데 이 구동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 앞쪽의 전방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 이렇게 지금 되게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경사진 도로를 와 내려가고 있고, 이게 실제 이 덤프트럭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거라고 하는데요. 와, 방금 탔었던 TGX하고 다르게 TGS는 구동력이 조금 더 좋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잘 포장된 도로 위주로 가지만 TGS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노면이라든지 오프로드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구동력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오, 아까 제가 운전했었던 그런 느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전문 드라이버님께서 세이프티 하면서도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운전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야, 이게 테스트 트랙이 코너 구간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직진 구간입니다. 풀 가속 구간이라서 풀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보이시죠? 와, 근데 가속될 때의 느낌도 부드럽지만 이 서스펜션의 느낌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방금 리타더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감속을 하고 계시고요. 승차감도 이 운전성만 좋은 차량이 있는데 이 TGS 같은 경우는 조수석에서도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이런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승차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야, 정말 좋네요. 와, 요즘 덤프트럭도 운전하기가 꽤 수월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이제 운전을 해봤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살짝은 아쉽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TGS의 덤프트럭까지 동승을 해서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이 실내를 보여드릴까요? 이게 직접 운전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실내는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TGS나 TGX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엔진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능들이라든지 버튼 같은 경우도 방금 탔었던 TGX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의 버튼이 있어요. 덤핑이 가능한 거라든지 이렇게 오르막, 경사진 도로에서의 좀 안전한 그런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구동력을 배분할 수 있는 다이얼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버튼들이 살짝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아마 슬리퍼 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제가 앉아있긴 하지만 이게 의자처럼? 그러니까 침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침대를 놓을 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위주의 주행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캡일 것 같고요. 또한 이게 이렇게 섰을 때 루프가 닿거든요. 그래서 이 루프 같은 경우도 뭐 GM이나 TM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높지가 않은 타입입니다. 대신 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드디어 이 하이드로젠 수소 엔진이 들어가 있는 이 TGX를 타보겠습니다. 이 TGX 같은 경우는 수소통이 이렇게 뒤에 있거든요. 보통의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차들이 이렇게 캡 뒤쪽에 수소통이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수소통이 주황 색깔로 따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방청 처리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승할 이 HTGX 같은 경우는 뒤쪽에 트레일러가 없습니다. 공차 상태로 달리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 차를 타고 운송을 했을 때의 느낌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이 HTGX도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자, 이제 수소 엔진을 가지고 있는 HTGX를 시승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파킹 브레이크를 빼고요. 드라이브로 놓은 다음에 자,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도 트랙터긴 하지만 뒤에 피견인차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방금 탔었던 이 노란 색깔 TGS보다는 좀 더 회전 반경이라든지 운전이 살짝은 편해집니다. 근데 이게 디젤 엔진에 수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인데 느낌상으로는 그냥 일반 디젤 엔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스타트 되는 느낌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만트럭의 디젤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토크감과 함께 부드러운 가속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코너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속도를 줄일 거고요. 첫 바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브레이크, 물리적인 브레이크만으로 감속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바퀴에서는 이제 리타더 브레이크랑 EBB 시스템을 사용해서 약간의 감속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만트럭이 가지고 있는 주행 질감은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첫 트랙을 시승했을 때에도 승용차보다 좀 더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 차량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자, 여기서 약간의 풀 가속을 한 다음에 방금 이제 탑기어인 11단까지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감속을 해보겠습니다.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충분히 줄인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피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압식과 전자식이 합쳐져 있는 스티어링 휠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핸들링도 민첩하면서도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 기어비 같은 경우도 되게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 핸들링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퀴도 크고 회전 반경도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만트럭이 가지고 있는 스티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승용차,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모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대형 면허를 딴 다음에 이런 대형 트럭을 운전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퀴고요. 두 번째 바퀴부터는 이 리타더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브레이크 힘도 사실 지금 피견인차가 없어서 너무 출중했거든요. 근데 보통의 화물차주님들은 피견인차를 달고 다니시죠. 당연히 트랙터니까. 그래서 트랙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리타더 브레이크 시스템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가속 해볼게요. 가속 쭉 한 다음에 여기서 리타더 브레이크 시스템. 굉장히 강력하게 걸리는데요? 방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기존 디젤 엔진에 비해서 리타더 브레이크 시스템이 좀 약간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강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회생제동처럼 강력한 제동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피견인차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이 피견인차를 달고 컨테이너를 달더라도 충분한 감속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하이드로젠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로6, 뭐 유로7이 발표가 되면서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지잖아요. 특히나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거의 막 2, 3억대에 호가하는 차량인 만큼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이드로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있어서도 좋을 뿐더러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리타드 브레이크 시스템이 기존보다 조금 성능이 낮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리타드 브레이크 시스템이 워낙 출중해서 그거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살짝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금 이 HTGX 같은 경우는 뒤쪽에 수소통이 달려 있고요. 또 뒤쪽에 트레일러 시스템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특히나 이 차량을 실제로 출고를 하시고 실제로 운영했을 때에는 제가 느끼는 주행 감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 구간에서도 와, 근데 보통 이 유압식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약간의 유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독일 차는 승용도 마찬가지지만 상용도 유압식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핸들 유격이 크게 발생이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엑셀레이터 밟아볼게요. 쭉 밟으면은 와, 강력한 토크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엔진을 개량한 이런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D45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존 디젤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주행 감각 차이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화물차주님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을 타고 하루 종일 타시기 때문에 차이점을 좀 더 극명하게 느낄 수 있지만, 잠깐 이렇게 테스트 트랙에서 타본 바에 의하면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주행 질감이 기존의 디젤 엔진 TGX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자, 이렇게 파킹까지 마무리를 해볼게요. 근데 확실히 피견인 차가 없어서 운전이 정말 수월합니다. 수월해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만트럭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테스트 도로에서 제가 주행을 해서 그런지 무리 없이 정말 편안하게 차량의 성능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트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자장비 개입이 있어서 운전이 편해지긴 했지만, 만트럭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완성도가 비교적 타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뛰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테스트 주행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급정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가 없었지만, 최대 3km 반경의 물체들을 카메라와 GPS로 인식을 해서 좀 더 세이프티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유럽의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이 운전자에 대한 환경과 개선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